물건을 비우다 보면 덩달아 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비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비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물건에 대한 걱정, 고민, 두려움 같은 것이 같이 비워집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걱정과 고민도 많아집니다. 자동차를 비우면 어디에 주차할지, 기름값이 오를지, 보험 들고 사고 날까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집니다. 값비싼 예물이나 액세서리들을 비우면 도둑맞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것이 이 옷에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하는 모든 걱정과 고민도 같이 비워집니다. 내가 가진 많은 옷을 비우고 꼭 필요한 옷만 남기면 외출할 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집에 있는 필요 없는 가구와 가전을 비우면 그에 따른 관리, 유지, 청소 등이 같이 비워집니다. 물건을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물건에 따른 걱정과 고민,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비워집니다. 화장품을 몽땅 비우고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한 화장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또한 비워졌습니다. 키가 작아서 높은 구두를 많이 신고 다녔는데 동물이 고통이 담긴 높은 가죽 구두를 다 비우고 나오면서 키에 대한 미련도 다 버렸습니다. 거의 굽이 없는 바닥에 붙는 신발을 신고 다녀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예쁘고 비싼 옷, 허리 잘록 들어간 샤넬 라인의 원피스, 그다음에 양모, 베레모, 나를 치장하던 모든 옷과 가방, 신발들을 다 버리고 내가 편한 매일매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녀도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옷은 내가 편하고자 입는 것이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독학하다시피 하니까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학벌을 높이려고 하는 공부가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수적인 부모 탓, 모두가 짜장면을 시키기를 강요하는 공동체가 강한 사회 탓, 미개인처럼 살아가는 저를 잘 몰라주는 남 탓. 그런데 남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점점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날 만해서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한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온 고난과 고통을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면 남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 탓하며 힘들어하며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는 참 잘못된 것이 보이면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지적질을 참 잘했지요.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채식을 하고 거기다 생채식을 하고 남들처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비우기만 하고 병원에도 거의 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외계인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그래서 받은 비난과 비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난과 비판을 받아 보니까 그동안 내가 남들에게 했던 비난과 비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다 보니 제가 예전에 남들에게 했던 비난과 비판이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반성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향하던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되지 않고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자신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던 화살은
언젠가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묶어두고 내 맘대로 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해준 만큼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런 기대와 집착을 비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날개를 꺾어서 내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더 그들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소유로 만든다고 내 것이 되지 않음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그 물건이 진정 나의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내 손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있는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 없다는 것을 물건을 비우면서 알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라지고, 명품을 들고 입는다고 내가 명품이 되지 않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건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물건을 많이 가졌다고, 좋은 집, 비싼 차를 가졌다고 그 사람이 꼭 인생에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물건이 아닌 내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나와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받는 박사나 의사나 저명인사가 되어야지 성공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건을 비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남는 것은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지위,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남에게 베푼 것만이 내가 죽은 후에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성공도 없지만 지금 나로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을 했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돈은 사회의 필수품이 되었고,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어 많은 물건을 사고 새로 나온 좋은 물건들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만 벌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돈을 많이 버는 대신에 저는 조금만 벌고 그 시간에 저의 경험을 쌓는 내 시간을 쏟으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더 큰 집을 사고 거기에 물건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물건이 넘쳐나서 모자라서 더 큰 집을 사고 또 뼈 빠지게 일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작은 집에서 조금만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데 돈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겉모습이나 물건이 아닌 나로서 당당해졌기에 예전에 제가 가진 컴플렉스들을 다 비웠습니다. 노래를 너무 못해서 남 앞에서 노래하기를 꺼려했고, 춤도 못 춰서 춤추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항상 높은 구두를 힘들게 신고 다녔는데 그것 또한 싹 다 버렸습니다.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대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미니멀하지 않습니까? 미니멀한 사람은 지구와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를 나로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좀 노래 못하고
내가 춤을 못 춘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이 저는 더 기쁩니다. 그래서 좀 망가져도 춤추고 노래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물건이 많을 때는 할 일도 정말 많아서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청소기로 청소해야 되고 세탁기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할 일이 많았는데 물건을 줄이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성격 급한 제가 조금 더 여유롭고 느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없으면 따로 정리할 것도 없고 물건을 관리하는 수고로움도 같이 없어집니다. 빗자루 하나로 청소하고 그냥 손으로 빨래하는 것이 더 나의 수고를 줄입니다. 게다가 빗자루질 하면서 나의 명상의 시간을 갖고 빨래하면서도 고요해지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늘 명상하는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성급하고 조급했던 제가 천천히 느리게 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비우면 보이지 않는 것도 비워진다는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비우면서 저는 삶이 더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